안녕하십니까. 7월 27일 목요일 모닝 브리핑 지금 출발합니다. 먼저 미국 증시 결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핀비지닷컴 보면 다우지수가 13거래일 연속 상승했다는 소식 들리고 있죠. 자, 나스닥 지수도 파월 연준 의장 기자회견 이후에 급등락이 좀 진행됐습니다. 물론 종가는 좀 관리가 좀 됐습니다. 약보합으로 마감했고 S&P 500 지수 역시 파월 의장 기자회견 동안에 등락이 좀 있은 후에 낙폭을 좀 축소하면서 마감했죠. 이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 대형주가 약세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상승 마감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주시할 것은 이 S&P 500 맵에서 메탈한 종목이 있죠. 1.39% 정주 시장에서는 상승 마감했는데 메타 실적이 양호하게 좀 나왔습니다. 잠깐 보시죠. 지금 CNBC.com의 메인 헤드라인 뉴스 이렇게 나왔을 텐데 메타가 이제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좀 발표를 했고 3분기 가이던스 역시 낙관적으로 좀 제시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거래에서 지금 4.97% 상승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또 미국의 오늘 그러니까 뭐 미국의 오늘 밤 미국 시장에 이제 어떤 영향을 좀 주라, 좀 긍정적인 좀 영향을 좀 줄 것인가를 지금 잘 따져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S&P 500 맵은 일단 구글은 어제 아침 새벽에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시간에서 요만큼 상승을 했었죠. 자, 마이크로소프트는 좀 미지근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정규 시장에서는 3.76% 하락했고, 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역시 미지근한 실적이었죠. 그래서 마이너스 5%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브로드콤, AMD, 마이크로칩, 어널로그 디바이스 등등은 약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2.59% 상승 마감했네요. 요 점은 좀 다른 거고요. 반도체 소부장 좀 주춤한 모습이었고, 지역은행 인수 소식 때문에 이제 미국의 지역은행주가 좀 상승을 좀 한 모습이죠. 나머지는 대체적으로 좀 혼조세를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도 이제 FOMC 회의 및 기업들의 실적 결과에 따라서 좀 등락을 좀 거듭하는 그런 모습이죠. 자, 준비한 자료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개월 연속 상승. 자, FOMC 회의에서 이제 파월 의장이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 뭐 이런 부분이 중요하죠. 파월 의장이 향후 데이터에 따라서 뭐 금리 어떤 추가 인상이 좌우될 것이다. 좌우될 것이라는데 시장은 이렇게 봅니다. 시장은 파월 의장이 일단 스키비스 온 더 테이블, 그러니까 금리 인상 중단이 테이블에 올려져 있다는 시그널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시그널로.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 그러니까 오늘 뭐 미국 증시는 다운 올랐고 나스닥은 하락했지만 나스닥 하락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영향이 좀 큰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릴 걸로 확신하고 있었고, 다음에는 이제 금리를 스킵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FOMC 회의 영향은 뭐 크지 않았다고 좀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22년 만에 이제 최고치, 그 다음에 5.50%죠.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3.5%입니다. 2%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원달러 환율할지 외국인들의 최근 동향, 어떻게 좀 영향을 좀 줄지 계속 좀 우리는 좀 주셔야 됩니다. 미국 증시는 변동성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증시는 어제 변동성이 아주 크게 나왔습니다. 엄청 났죠, 실로. 어제 제가 마감 브리핑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1시 반에 주요 종목군들 주가 흐름과 그 장 막판 시점에서의 주요 종목 주가 변동성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점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을 겁니다. 조금 이따 한번 보시죠. 자, 일단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은 이제 금리 인상 주기가 완료되었으며 연준은 남은
네, 올해 남은 이제 회기 동안 일시 중지할 것이다, 스킵할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장기간 이제 매파적인 보류 상태에 있다고 말했고요. 9월에서 이제 금리를 변동 없이 유지할 것으로, 그리고 이제 보고 있으면 연준은 이제 당분간 관망 모드로 갈 것이다. 요게 이제 대체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리는 이제 스킵. 그렇다면 결국은 기업들의 실적, 그 다음에 하반기 주요 모멘텀, 네, 이런 거에 따라서 영향을 좀 받을 가능성이 없겠고, 국내 증시는 미국과의 금리차, 역사적인 뭐 금리차가 될 거죠. 2%포인트가. 그에 따라서 외국인과 최근에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던 이차전지, 뭐 에코프로 그룹주나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등 네, 이차전지 관련주의 변동성이 어떻게 좀 진행될지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지수는 1.5포인트 올랐고요. 자, 원달러 환율 보시죠. 1274원 오전으로 끝났죠. 근데 NDF에서는 또다시 내렸습니다. 1271원대로 네, 환율이 좀 내리고 있죠. 외국인 순매도였던 요인이 좀 될 수 있겠죠. 미국 국제금리는 3.85%, WTI나 달러 인덱스 이런 거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VIX도 크게 변동이 좀 없죠. 자, 외신 기사 보겠습니다. 요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자, 메타 네, 예상치 상해 3분 실적 발표했죠. 3분기는 더욱더 낙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2021년 4분기 이후에 처음으로 두 자릿수 매출 성장을 보였다고 그래요. 매출은 320억 달러에 주당 순이익은 2.98달러입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4%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자, 테슬라 관련된 얘기. 테슬라가 이제 캘리포니아 법무당국의 조사를 좀 받고 있습니다. 이 오토파일럿의 어떤 안정성과 마케팅에 걸쳐서 조사를 좀 받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얘기가 있고, 이제 뭐 국내 증시인데, 이거 보이시죠, 지금. 이 코스닥 지수가 말이죠. 이 장중에 이제 950선, 956까지 갔다가 900선을 깨뜨리기도 했었죠. 종가는 이제 900선 간신히 지켰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지수가 당일 1.75%까지 올랐다가 저가는 마이너스 5.73%. 그러면 대략 한 지수가 당일 7% 등락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 일반 종목군들은 뭐 2배 이상, 거의 뭐 한 14에서 한 20%의 급등락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뭐 좋은 쪽으로 해서 하게 되면 이전에 가신 분들은 또 고점에 잘 매도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당일 추격 매수에 가담하신 분들은 또 큰 손실을 입은 장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변동성이. 자, 코스피도 역시 영향을 받았죠. 네. 여기 잠깐 여기서 볼게요. 자, 이게 뭐 이거 보게 되면 자, 지수 먼저 코스피부터 볼게요. 코스닥 봤죠. 코스피도 마이너스 1.67%로 하락했죠. 자, 주요 종목군들 한번 보시죠. 여기서요. 주요 종목군들. 자, 주요 종목들 보게 되면 이게 에코프로 BM입니다. 어제 삼성 SDI 시가총액을 뛰어넘었었죠. 그런데 이제 시가총액 순서부터 잠깐 보자면, 네, 시총 순서부터 잠깐 보자면, 네, 삼성 SDI 어제 시가총액이 뭐 어제 매디까지 올라왔더라고요. 네, 어제 거 잠깐 볼까요? 야, 저도 놀랐습니다. 여러분들도 놀랐겠죠. 네, 정말 대단합니다만. 삼성 에코프로 BM이 7위까지 올라왔네요. 7위까지 그죠? 네, 삼성 SDI 바로 위까지. 근데 이제 종가 이제 장후반에 등락하면서 네, 장후반에 등락하면서 네, 시가총액은 네, 여기 9위로 밀려났죠. 44조. 어제 50조가 넘었잖아요. 50조가. 거의 뭐 6조가 변동성이 나오면서 밀려났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또 추가적인 좀 흐름이 나올 수 있겠죠. 이렇습니다, 지금. 장중에 26.4%까지 급등했다가 마이너스 7%까지 급락. 그럼 뭐 30%,
35% 변동성이 나왔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코스닥 시총 1위 종목에서 말이죠. 자, 거래량 중요합니다. 네, 거래량.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뭐 이 종목을 빗대어서 꼭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일반적인 이제 거래량 원리는 뭡니까? 거래량이 이제 상투를 치고 그 다음에 주가 상투. 거래량이 고점을 치고 그 다음에 주가 고점을 치는 게 일반적이죠. 그러니까 어딜 땐 최대 거래량이 좀 나왔다는 점, 이런 점은 좀 부담 요인이 되겠죠. 자, 에코프로 또 보시죠. 물론 에코프로는 최대 거래량 안 나왔습니다만, 주가 등락은 요 종목도 장중에 19%까지 급등했다가 마이너스 12%까지 또 급락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32% 가까운 급등락이 나왔다는 거죠. 종가는 이제 마이너스 5%로 끝났고요. 자, 포스코 퓨처형 같은 거 어떻습니까? 이 종목도 16%까지 급등했다가 마이너스 12%까지 급락. 종가는 6%대. 마이너스 6%대. 05490 포스코 홀딩스. 자, 포스코 홀딩스도 16%까지 급등했다가 마이너스 8.97% 하락. 종가는 마이너스 4.26%. 여기 이제 기사 나오지만 코스닥 시총 하루 만에 19주가 증발했다. 쏠림의 대가다. 이런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일부 어제 뭐 하락 종목 수가 1,500개, 상승 종목 얼마 안 되고, 이 극단적인 극심한 일부 2차전지 관련주 시총 상위 종목으로 쏠림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이제 부작용이 크게 발생한 거죠. 여기 나오게 되면 오후 들어서 개인 투자자들이 2차전지 관련주 차익 실현에 나섰고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신용거래 상환으로 추정되는 물량도 나오면서 변동성을 부르면서 크게 시장에 등락이 나왔다. 이게 뭐 맞는 얘기죠. 자, 어제 이랬다 이겁니다. 자, 오늘은 어떨까요? 오늘도 물론 이제 그 일반적인 이제 증시 격언에 대장주는 팔 기회를 준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제 차트상으로 보게 되면 일단 이제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어떤가? 요거 한번 잠깐 볼까요? 이들 종목군들 시간의 단일가에서 여기 시간의 단일가에서 한번 잠깐 먼저 한번 자 코스피 OCI가 상한가를 쳤네요. 시간에서 OCI 홀딩스 급등했네요 어제. 자, 이 변동성이 컸던 금양도 어제 28%까지 급등했다가 마이너스 16%, 종가는 이제 강보합으로 끝났는데 시간의 거래에서는 6% 상승했습니다. 6%. 자, 그럼 대형주 측면에서 한번 볼까요? 자, SK하이테크놀로지. 그러니까 어제 그 변동성이 컸던 종목군들은 좀 올려놨죠. 포스코 퓨처임도 2%대 시간에서는 상승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1.27% 상승, LG화학 1.24, SK이노베이션 강보합으로 끝났는데, 근데 오늘 뭐 재차 고점을 돌파하기는 상당히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매물 부담 어제 이제 시장이 보여줬기 때문에 자 코스닥은 어떤가? 뭐 개별 종목군들 좀 있고요. 코스닥 오늘 두 가지 관점으로 봐야겠죠. 일단 어제 밀렸던 에코프로 그룹주 등의 2차전지 관련주가 반등이 나와주냐 아니면은 자 에코프로 비하면 그 시간에서는 0.99% 올랐죠. 에코프로는 시간의 단일가에서 2.04% 상승했는데 그러니까 이들이 다시 치고 가냐 아니면은 이제 이들 종목이 이제 수그려지면서 최근 극심하게 그냥 막 밀려버렸던 낙폭과대주들이 반등을 보여주냐. 요건데 사실 뭐 추세 깨진 낙폭과대주가 상승을 하더라도 추세 회복까지는 상당히 걸리기 때문에 일시적 반등이 되겠죠.
사람 그 투자자 심리는 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에코프로 그룹주나 이차전지가 어제 극심한 변동성에 장중 급등락을 보였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또 조정을 받게 되면 이 급등락을 이용한 트레이딩을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뭐 장중에 26%에서 마이너스 7%가 갔지만 또 마이너스 7%에서 플러스 뭐 한 7, 8%까지 급등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질 겁니다. 즉 생각하는 거에 비해서 손이 잘 안 따라가는 그런 장이 되었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항상 마음은 야 이거 급등락이 오니까 뭐 트레이딩해서 잘 먹어볼까? 이거 요 정도 빠져가면 사볼만 한데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던 거죠. 그러나 직접 손이 엔터가 안 나간다는 거죠. 사는 건 가능한데 또 밀려버리게 되면 손절매를 못하게 되면서 계속 이렇게 이런 장은 이 극심한 변동성에 노출이 되게 되면 거의 뭐 홀태처럼 벼 알이 쫙 훑어지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거죠. 초보 투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어려운 그런 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이 시점에서 뭐 거봐라 내가 뭘 했냐, 뭐 떨어질 줄 알았다 이런 생각을 또 가져서는 안 됩니다. 여하튼간에 뭐 시장의 변동성이 좀 크다는 점 잘 인지하시고 보유 종목 관리에 최우선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뭐 크게 변동 없죠. 뭐 외국인 기관 매매 뭐 간단하게 보게 되면 어제 외국인은 SK이노베이션과 SK 아이테크놀로지,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LG와 상대적으로 덜 오른 것들을 매수 들어갔고 기관은 2차전지보다는 뭐 삼성전자나 LG화학, 삼성전자 그다음에 이제 LG화학이나 LG에너지솔루션 뭐 대형주 위주로 외국인은 이제 급등한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기관도 포스코 홀딩스 등을 순매도했죠. 자, 코스닥 어떻습니까? 외국인 에코프로, 에코프리비엠 순매수를 보였지만 이제 변동성이 좀 크게 나왔고 개인들은 이제 이거 팔아치웠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 거죠. 기관도 에코프로 샀지만은 뭐 기관 샀다, 외국인 샀다 요렇게 단편적으로 뭐 시장 대응하기가 좀 껄끄러운 시점이란 겁니다. 자, 오늘은 삼성전자 실적 발표, 확정 실적 발표 있죠. 컨퍼런스 콜 있고 LG에너지솔루션 마찬가지입니다. 나머지 기타 기업들 뭐 삼성 SDI를 비롯해서 실적 발표와 향후 내용을 좀 잘 챙겨보시라 이 말씀 드리겠고 오늘 뭐 신규 상장하는 종목 2종목 있고요. 그 다음에 국무총회 가는 종목도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시장이 극심한 변동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이죠. 왜냐? 어느 한두 종목으로 쏠리다 보니까 나머지 종목군들이 추풍낙엽처럼 떨어지는 아무 이유 없이 떨어지면서 일반적인 어떤 우리가 고수해왔던 주식 투자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심리적으로 좀 어려운 시점이랍니다. 잘 슬기롭게 이겨내시고 건승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